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으로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가장 뭐랄까 좋은 조언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깨달은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서울에 있는 그냥 평범한 대학교에서 평범한 학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잘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공부는. 하지만 우리 그냥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전국이라는 어떤 전국적인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사실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 정도면 나름 그냥 통념적으로 좋은 학교 가셨네요 그러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나쁜 학교 나온 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지방의 삼류대를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명문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는 그냥 제가 나온 학교를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예, 좋은 학교 나오셨네요 뭐 이러지, 와우 좋은 학교 나오셨네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학교에서 아주 평범한 학점을 받았습니다. 뭐 4.5 만점에 3.4니까 사실 공부를 잘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그 대학원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시험을 보면은 답안지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그 시험지에 교수님이 이렇게 노트를 항상 적어주세요. 그래서 막 정말 엑설런트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중간고사를 봤는데 100점 만점에 110점을 맞은 적이 있어요. 교수님이 너무 창의적이고 훌륭한 시험 답안이라서 100점을 줄 수가 없었다. 너는 110점이다. 그래서 20점은 선물이니까 혹시 기말고사 실수를 못 봐서 90점 맞으면 너 10점 보탰으면은 기말고사도 100점이다. 뭐 요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요. 한국에서는 그런 대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교수님들이 그렇게 대해 주셨고, 제가 박사 때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써가지고 학회에다가 발표를 했는데 그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랄까, 제가 뭔가 한국에서의 삶과 미국에서의 삶이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부했던 방식을 알려줄게요. 자, 저는 한국에서 고3 때 다들 어떠죠? 대학을 가기 위해 박 터지는 그런 걸 하잖아요. 저도 사실 돌아보면 한국에서 고3 때 제 인생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그 특목고가 아니었습니다. 특목고. 저도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를 특목고로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개신교인인 관계로 이제 웬만하면 모든 그 학교 교과 과정은 개신교 재단에서 하자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 개신교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개신교 교회에서 세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 시절에 났는데, 요 학교 애들은 이게 막 다른 학교 애들은 막 고등학교 때 공부하려고 막 난리를 치고 엄마 아빠가 엄청 푸시하는데, 요 학교 애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아요. 그런 거보다 항상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 교육을 해주셨냐면, 네가 1등 하는 것보다 그 정의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네가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이 정의로운지 보고,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이 실제로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또 그 금요일 날 항상 그
전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학생들, 이게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부모들이 그 공부를 이렇게 뭐랄까, 거기에 그 기독교 학교에 그 기독교인이 아닌 자녀를 막 들여보내는 이유가, 그 기독교 학교 애들이 그 딱히 사고도 안 치고 막 일진도 없었어요.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는 일진도 없었어. 학폭 이런 게 없었어요. 애들이 다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그 막 애들이 막 담배 피는 애들도 있긴 있었는데 많이 없어요.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그 애들이 좀 삐뚤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공부와는 별 상관없이 좀 애들을 좀 그렇게 이상한 애로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들이 자기네 집이 전혀 그런 뭐랄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집어넣는 집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의 타겟은 이런 애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요일만 되면은 그 교장 선생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 안 다니는 가정에 있는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막 초대장을 막 보내시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공부를 이렇게 프레셔를 받지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고3 때도 저는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않았어요. 졸리면 잤어요. 졸리면 자자. 우리 집안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는 졸리면 자자예요. 왜 밤늦게까지 막 졸려 죽겠는데 그 명문대 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자는 주의였어요. 졸리면 무조건 잔다. 요게 이제 저희 그 집안의 가족 문화였습니다. 저는 졸리면 항상 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늦게까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뇌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뇌는 피곤하면 안 돼요. 그 CPU가 과열되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알죠? 트로틀링이라고 하는 그 CPU의 자체 기능이, CPU가 과열되면은 CPU 성능을 엄청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 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컴퓨터가 그 인간의 뇌를 모방한 거죠. 우리 뇌도 그렇습니다. 너무 오버해서 빡세게 공부하면은 우리 뇌는 우리 뇌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성능을 확 저하시켜 버려요. 뇌도 트로틀링을 합니다. 트로틀링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빡세게 공부하면 바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안타깝게 한국의 대부분의 사회들이 뭔가 빡세게 하는 걸 강요하잖아요. 다 바보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런 마인드를 항상 공부했어요. 적당히 한다. 너무 빡세게 하지 않는다. 졸리면 잔다. 재미있으면 공부하고 재미없으면 그만둔다. 요런 주의였어요. 몰랐는데 미국에 넘어왔는데 이게 미국 컬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신교적인 그 고등학교를 나와서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미국 문화가 이런지 몰랐어요. 근데 그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개신교인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컬처 자체가 개신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습관들을 다 미국에서 이제 그대로 아주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이렇게 공부합니다. 빡세게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하고 재미있을 때까지만 하고 재미없으면 그만둡니다. 이게 미국 문화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황당한 게, 제가 미국의 박사과정에 있을 때 그 한국의 그 공영방송에서 미국의 명문대생들은 어떻게 공부할까라는 주제로 이게 한국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주요 내용을 보면은 그 미국의 주요 명문대 있잖아요. 그 명문대를 찾아다니면서 도서관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도서관에서 나오는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시까지 공부했냐, 하루에 공부하는 양은 얼마나 되냐, 요거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프로그램이, 이 PD가 그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공부를 빡세게 해야 명문대를 간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명문대 대학원, 명문대 도서관에서 막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미국 애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저녁 한 5시만 되면은 다 집에 가버려요.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요, 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맨날 밤늦게까지 있는 애들 보면은 다 이제 한국에서 온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PD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공부를 빡세게 해야 너네 명문대 갈 수 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도 공부를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긴 해요. 하지만 미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재밌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지. 그렇게 막 새벽 2시까지 막 고난의 어떤 고통을 참아가는 수련을 해가면서까지 그런 공부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뷰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의 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뭐랄까 줄 세우기, 남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속에서 뛰어난 학벌을 따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인생의 레이스거든요. 사실 이게 이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공부 잘하던 애들이 미국 와가지고 입학까지는 어떻게 잘합니다. 그리고 성적도 잘 받아요. 근데 졸업하고 사회 나가가지고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니까 다 그냥 한국으로 귀국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국 귀국하면은 또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또 한국은 학벌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우가 좋아요. 그러니까 다 한국 가버리고 사실 미국에서의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본 한인들의 대부분 유학생들의 트렌드였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왜 그런지 이제 저는 좀 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2008년에 처음 유학 나왔으니까 이제는 거의 저도 미국 생활 한 15년? 이렇게 하니까 미국의 이제 문화가 보이고 왜 그랬는지가 보입니다. 자, 공부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미국 애들은 공부를 할 때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를 해요. 탑다운. 근데 한국 애들은 공부할 때 버럼업의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탑다운과 버럼업 차이가 뭐냐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어떤 책의 주제를 모조리 다 알아가지고 달달달 다 스캔한 다음에 달달달 공부한 다음에 거기서 공부하다가 본인이 발견한 중요한 것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빡세게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버럼업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 애들은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학문들을 그냥 재미로 막 이렇게 이것저것 기웃기웃 하다 보면은 이 학문과 저 학문의 연결고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다른 영역이 크로스되는 거를 딱 발견하면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딴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딴 건 필요 없고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경영학에서 예를 들면 경영학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을 들었는데 암호화폐의 그런 크립토 커런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막 갑자기 교수들이 막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봐봐요. 경영학이랑 컴퓨터 사이언스는 전혀 다른 분야지만 두 개의 다른 분야에서 어떤 크로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다 괜찮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게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번엔 그러면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돈을 뭐라고 하는지. 그러면 봐봐요. 성경, 즉 신학에서 돈을 뭐라고 하는지 하나 봤어요.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돈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에서 돈을 뭐라고 하는지 딱 봤어요. 그러면 이 크로스 포인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딱 깨달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그냥 재미로 그냥 자기가 판단한 게 맞았는지 그냥 그 챕터 몇 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탑다운 방식의 공부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미국 애들이 왜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누군가를 지배해 본 적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로마 시대에서부터 뭐 대영 제국에 이르러서부터 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세계 패권에서부터 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입장에 있었다 보니까 이 위에서 그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거에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뭐가 중요한지 빨리 찾는 게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문화 속에서.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한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 외적이 쳐들어와서 늘 이렇게 공격당하고 누군가한테 지배당하고 이렇게 항상 조공을 바쳤어요. 강대국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방식이 뭔가 내가 공부해서 누구한테 갖다 바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책을 본인이 쓱싹쓱싹 다 공부한 다음에 그 요점을 정리해서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쭉 일어나왔던 거고, 요런 방식의 공부 시스템이 이제 조선시대에 그 조선의 공부 방식이에요. 근데 그 조선의 공부 방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늦게까지 공부해서 뭔가 이게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나은 등수를 따내고, 자 그렇게 해서 남이 딱 보란 듯이 멋진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원급제 하는 게 딱 중요한 그 시스템에, 조선의 공부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본인이 왜 미국이 그런 문화가 나왔는지, 사실 종교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 20대들이 종교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왜냐면 그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기성세대들의 문제예요. 종교를 믿는다 하면서 대충 믿으니까, 사실 종교란 거는 그들이 나 무슨 교 믿어요 라고 말하는 그 뭐랄까 겉에서 보이는 뭐랄까 종교도 스펙인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종교의 경전에서 말하는 거를 이해하고 따르고 그걸 삶에 실천하는 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실 기독교도 사실 기독교라기보다는 유교식으로 그 뭐랄까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유독교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식 신앙이 아니라 진짜 그 성경책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뜻, 그 텍스트를 딱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내 삶에 실천하는 거, 그게 진짜 어떤 그 종교 방식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돼 있어야 돼요. 사실 종교가 왜 중요하냐면, 종교는 단순하게 뭐 내가 무슨 신을 믿는다고 남한테 말하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 그 정신세계의 알고리즘이에요. 자, 컴퓨터의 알고리즘이에요. 자, 컴퓨터에 1부터 10만까지 그 숫자를 랜덤으로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작은 숫자에서부터 큰 숫자까지 나열하세요. 뭐 이런 랜덤 그 소팅 알고리즘이 있다면 그 컴퓨터 사이언스 책을 보세요. 알고리즘 책 보면은 그 숫자를 소팅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주 바보같이 소팅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팅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알고리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교라는 거는 우리 뇌의 정신세계의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게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다 잘 살아요. 아시겠죠? 물론 거기서 잘 살기 위해서 배우는 막 그런 경제학 개념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정신세계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성공으로 이끄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남 앞에서 나 기독교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말하는 그런 남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면은 엄청난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은 또 말하죠. 그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엄청 성공했으면 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이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개인도 건강해지고 가족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독교식 그 공부 방식 그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한국에 그 지방대가 하나 있거든요. 지방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 점수도 별로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가 그 한국의 굉장히 큰 대형 교회에서 교회 재단에서 세운 대학교거든요. 이 학교 가면은 공부는 못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예요. 근데 완전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그 대학교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애들이 미국에서 다 진짜 잘 나가요. 미국에서 다 잘 나가요. 왜냐면 그 미국의 문화를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그 탑 다운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이 로마 제국부터 대영 제국과 그 미국의 이 세계 패권국에 있는 위치에서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서 이렇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삐딱하게 보면은 무슨 조선 총독부의 총독들이 공부하는 방식이냐면서 삐딱하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인류의 역사를 크게 통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 이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이벤트를 남겨주셨는지를 그 인류사 관점에서 그 큰 빅픽처로 하나님이 그걸 성경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를 이해한 자들은 인류가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인류가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거대한 그 인류의 빅픽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누군가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세력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공부하는 방식 탑다운, 그리고 한국인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버럼업입니다. 버럼업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교라는 학문 자체가 그 권력자들이 통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셋업한 학문이 유교고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학문을 공부하면 결국엔 그 권력자들이 그 통치를 합리화하는 그런 학문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 공부 방식은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교가 말하는 공부 방식은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는 공부 방식입니다. 반면에 성경은요, 사실 성경도 하나님은 인간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만든 주인. 근데 이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처럼 대하지 않아요. 그를 따르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자, 이런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주인을 따르는 방법이 적힌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축복받아요. 성경대로 살면 인생이 축복받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누군가를 리드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성경대로 살다 보면 그 되게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되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피 흘리는 그 고아와 환란에 빠진 그런 죄송합니다. 피 흘리는 과부와 환란에 빠진 그런 그 고아들을 하나님은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돼요. 과부는 어떤 사람이죠? 남편이 없는 여인,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어린이,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도와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의무로, 만약에 의무로 부자들은 세금의 몇 퍼센트를 꼭 강제적으로 떼서 그 남편이 없는 여자에게 떼어줘야 되고 부모가 없는 아이에게 떼어줘야 되고,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그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아주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인데, 이거를 그 자율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성경이고요. 의무적으로 세금의 몇 퍼센트를 꼭 떼가지고 부자들 세금 몇 퍼센트를 꼭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떼어줘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도와주려고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뜯는, 그리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회가 올바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을 이해 못한 거죠. 성경은 강제하는 게 없어요. 뭔가 강제하는 게 있다, 그거는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강요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남을 도와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살다가 죽은 후에 이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지옥 안 가려면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일요일날 교회를 가라고 하고 계속 막 이렇게 혼냈대요. 그리고 교회를 안 가면은 때렸대요. 막 때려가지고 자기는 그 기억 때문에 교회를 절대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안 간다고 때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 부분이 무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할머니는 성경이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실 옛날에 한 세대 이전에 어른들은 사실 학교도 잘 못 다니고 글도 잘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배움이 짧아가지고 성경책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그냥 일요일만 교회에 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교회 안 가면 큰일 나고 막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손자가 이제 교회를 안 가니까 때리신 거예요. 근데 이 때리는 거 있잖아요. 때려가지고 뭐 강요하는 거는 유교입니다. 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이제 뭐랄까 제대로 이해 못한 그런 태도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런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개신교가 이제 어떤 종교인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시절들에서 온 굉장히 그런 오해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개신교인들의 표현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개신교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명 한 명 보내실 때, 태어나게 하실 때 각자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막 꼭 1등 해야지 하고 막 죽도록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등을 해도 괜찮아요. 그럼 나는 사실 2등의 부르심으로, 이 사회에서 2등의 부르심으로 태어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꼴등을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약간 꼴등을 하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그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여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다 명문대 출신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 회사에 지방의 삼류대 출신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친구는 이렇게 머리로 자기가 뭐 수학 물리 공식으로 이 다른 동기들하고 대결해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꾸 뭘로 발전하냐면 자꾸 이게 친구들과의 단합을 이끄는 그 굉장히 인간성 좋은 인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구심점이 됐던 친구가 있었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못하고 꼴등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부 못하는 사람도 이 땅에 필요합니다. 그 사람만의 부르심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뜯어보면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이렇게 부르심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법,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공부 방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모조리 완벽하게 이해하고 1등을 하기 위해 달려가는 방식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거보다는 이렇게 좀 인생 즐기면서 놀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느끼는 것들, 거기서 재밌는 게 있으면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미국인들이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공부할 때 보면요, 뭐 공대 나왔다고 해서 막 공학만 막 죽도록 파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양한 거 그냥 재밌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할 때 이제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 방식이 이제 그 미국 대학원에서 말하는 인터디스플레너리 리서치라고 하는 공부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학문과 학문을 융합하는 뭐 그런 연구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 잡다구리한 거 다 해보다가 네가 재밌어하는 거 해봐라, 뭐 이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